2차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수식이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의 수식을 썼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노이즈를 없앤 상황에서 제가 수식을 한번 써드렸으니까 그거랑 똑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이즈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수식을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예요? 요 반송파를 없애주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반송파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송파를 한 번 더 곱하고 적분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데이터랑 요 확산 코드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이 계산은 뭐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이제 이거를, 과거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0이 된다 그랬고, 요 2분의 1은 앞으로 뽑아지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나갔으니까 여기는 1밖에 없잖아. 1을 적분하면 t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요거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하고, 여기 제가 써드린 거하고를 이제 비교해서 보면, 이제 요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노이즈가 계속 있는 건데, 노이즈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그랬으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래 보면, 제가 쓴 거하고, 요게 이제 추가로 더 있고, 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본 거냐면, 요 적분 주기, 요 라지 t를 1로 본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 값은 어떻게 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라지 t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뭐 내가 적분 주기를, 1로 보겠다라고 하면 1로 바꾸면 되고, 그러면 1로 바꿨을 때는 요 t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적분 주기가 1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1로 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여기 쓴 거랑 이제 같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그 반송파를 없앤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PM 코드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뭐 이렇게 적분을 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합니다. 여기는 뭐 이제 PM 코드의 주기만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뭐 n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이제 되죠. 그 다음에 근데 요거를 내가 똑같은 놈을 이렇게 싹 곱해서 긁어 모으면 그 값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PM 코드의 개수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PM 코드의 개수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np라고 썼죠. 그죠? 그냥 뭐 여기다가 n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결과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 2분의 1이라는 요거나 n이라는 요 값이나 이거는 다 이제 일반적인 숫자잖아요. 숫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뭐 2로 곱해주고 얘는 n으로 나눠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그런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 하나만 잘 복원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쓸 때는 노이즈를 고려하지 말고 이렇게 써라. 그렇죠? 그리고 적분할 때 요 값은 이제 보통 라지 t, 적분 주기 t로 주는데 여기서는 1로 고려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PM 코드는 요게 이제 PM 코드의 개수만큼 그거에 따라서 값이 나오게 돼 있다. PM 코드의 주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PM 코드의 주기 또는 PM 코드의 개수,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이 수신과 뭐 송신에 대한 우리가 배운 확산과 또 변조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예.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뭐 백신을 이제 좀 맞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이미 백신 2차까지 다 맞아서 이제 14일도 지나고 해가지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1차하고 2차 맞으면서 뭐 크게 아픈 것도 없었는데 저희과 교수님들의 일부 교수님들은 이제 그 맞고 나서 좀 이틀, 3일 뭐 이렇게 감기 몸살처럼 뭐 오한이나 뭐 열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차보다 2차가 더 이제 조금 강도가 세게 그런 이제 그 것들이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예, 뭐 다행히 저는 뭐 특별한 이상 없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빨리 백신을 좀 맞으셔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서 좀 학교에 나와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면 굉장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배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릴 건데 이 문제는 중간고사에 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냐 하면 미리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이제 볼 때 이 그림을 이제 그려서 최종적으로 값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중간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틀리면 뒤가 다 틀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실수를 안 하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낼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제목이 다중 접속에 대한 다이렉트 시퀀스에 대한 예다. 그죠? 다중 접속으로 하는 이 확산 방식에 대한 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는 거를 고려해서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절차를 보는 게 그게 현실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신호라고 써 있지만 이거를 이제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근데 확산하고 우리가 변조를 배웠지만 변조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이 여러 다중 접속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확산과 역확산이니까 변조랑 또 복조 뭐 이런 거를 배웠지만 이 다중 접속을 하는 상황은 확산과 역확산하는 것만 보자.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조와 복조에 대한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는 건데,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확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을 시키는 겁니다. 네, 확산을 이제 보통 PM 코드 이제로 해서 P로 보통 썼지만 뭐 C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확산 코드를 C라고 이렇게 썼네. 그죠? 나중에 이제 뭐 PM 코드가 두 종류가 또 있습니다. 뭐 long PM 코드와 short PM 코드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이제 short PM 코드에 대한 뭐 보통 쓰는 그 영문자인데 뭐 어쨌든 여기가 이제 확산하는 부분이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신호가 이게 다중 접속이니까 두 개 이상이 되니까 얘를 긁어 모아야 될 거예요. 긁어 모아서 쏜다 이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받아요. 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확산을 시켰으니까 역확산을 시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PM 코드를 없애야 됩니다. 그놈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놈을 또 한 번 더 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PM 코드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근데 곱한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죠. 적분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적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적분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이게 신호가 플러스 1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1이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게 필요해서 이게 이제 그 뭐 검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이제 이렇게 이제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그걸 가지고 0보다 크면 플러스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가 S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PN 코드를 이렇게 곱해주고 쏘면 되는데 이 값이 2개 이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요 신호에다가는 또 다른 PN 코드를 또 곱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2개를 묶어서 이제 쏜다 이거죠. 뭐 2개나 3개나 똑같은 상황이니까 2개만 이렇게 그려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2개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 내가 요 S1이라는 거에 대한 신호를 뽑고 싶다. 예, 그럴 때는 C1이라는 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C1이라는 값을 곱해주고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부호를 판별한 다음에 뽑아낸다. 그죠? 그러니까 S1에 대한 거를 뽑고 싶으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S2에 대한 걸 뽑고 싶다. 그럴 때는 이때는 이제 S2에 대한 걸로 가는 거죠. S2의 PN 코드가 C2니까 한 번 더 곱하고 또 적분하고 그 다음에 또 검출하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2개를 동시에 그리는 게 아니에요. 송신은 여러 사용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2개 이상을 그리지만 내가 통화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한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S1에 대한 데이터를 뽑고 싶다면 요 그림만 그려주는 거예요. S2에 대한 걸 뽑고 싶다면 요 그림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수시는 이 한 플로우로만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다 그려져 있지만 이 중에 하나만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지만 확산을 시켜주는 뭐 이런 거 한번 이제 값을 보고 두 번째 확산하는 거 보고 요거 2개 합친 거 보고 그죠? S1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제 이 PN 코드를 이렇게 곱하는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적분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최종 요 부호 판별하는 거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 6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자. 그 얘기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죠? 그러니까 1번은 그 신호에다가 PN 코드를 곱한 거. 2번은 또 그 신호에다가 PN 코드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2개를 합친 게 3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쓴 것처럼 그 내가 뽑고자 하는 그 PN 코드를 한 번 더 곱한다. 여기 C1을 곱한 걸 보니까 S1을 뽑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한번 하면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호 판별 해주면 또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1, 2, 3, 4, 5, 6에 대한 요 그림을 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요 데이터를 한번 예를 들어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볼까요? 이제 2개의 신호를 이렇게 줬죠. 그죠? S1이라는 값하고 이걸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쓸게요. 이제 내 이 화면을 좀 없앨 거니까 S1이라는 요 데이터는 1과 마이너스 1이다. S2는 1하고 1이다. 그 다음에 C1이라는 요 PN 코드는 1,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썼죠. 그죠? 두 번째 PN 코드는 이런 PN 코드를
내가 뭐 임의대로 이렇게 숫자를 막 아무거나 만들어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뭐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볼 건데, 이 PM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PM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PM 코드가 제대로 된 PM 코드인가를 확인하는 PM 코드 특성을 확인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그 특성을 만족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진짜 PM 코드라고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제 칠판에다가 한번 제가 그려볼 거니까 이걸 내리고, 내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이제 1, 2, 3, 4, 5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PM 코드를 안 보이는 데가 좀 있으니까 이걸 좀 내려서 PM 코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 할까요? 이제 S1과 C1을 두 개를 곱하는 거가 1번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 S1이라는 값이 어떻게 얘가 돼 있냐면, 이렇게 보면 S1이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또 C1이라는 거는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요? 요 안에다가 우겨 넣는다 그랬죠. 7개를. 그래서 여기다 7개, 뭐 하나, 둘, 셋, 넷, 다, 7 이렇게 해서 요 값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11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옆에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그리는 거죠. 111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거를 여기다 이제 답을 써주면 됩니다. 곱하는 거는 어떻게 곱하는지 안다라고 뭐 했죠. 아까 해봤으니까. 또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S1이라는 요 첫 번째 한 주기만큼 PM 코드가 7개가 들어가게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7개를 그려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한 주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1번도 뭐 그림이 나와야 되고, 또 2번도 그림이 뭐 또 여기서 똑같이 이제 그려줘야 됩니다. 또 3번도 나와야 되고, 또 4번도 나와야 되고, 5번도 나오고, 6번은 이제 5번 가지고 바로 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그림 그리기가 조금 복잡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간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7개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거 그림 그릴 때 이제 처음에 틀리면 계속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고 그리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누가 실수를 하냐 안 하냐 뭐 그런 뭐 문제로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S1, C1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맨 처음에 이게 플러스 1이고 이 값을 곱하는 거니까 이 파형이 그대로 있겠죠. 그러죠? 그래서 요 그대로 되는 파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데이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파형이 뒤집히겠죠. 그래서 뒤집혀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요거랑 완전히 반대되게. 그러면 두 번째 2번이 이제 요 S2랑 C2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 안 그려도. 여기 1이라는 요 값을 여기다가 쫙 곱하니까
이 PM 코드 값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PM 코드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도 그대로 플러스 1이니까 이 그림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개, 3개 됐습니다. 이제 1번, 2번 됐어요. 3번은 뭐 하는 거예요? 이 3번은 이 2개의 데이터를 그냥 더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3번. 쏘기 위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1과 마이너스 1 값이 존재하니까 그냥 뭐 더하기 그대로 해주면 되고 곱하기 할 때는 곱하기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0과 1로 돼 있으면 그거는 이제 막 그 논리 연산을 해야 되는데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산술 연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0이 되죠. 1하고 마이너스 0. 또 얘는 1과 1이니까 2가 되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또 0. 또 2.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0.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죠?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4번은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4번 문제는 내가 지금 S1을 뽑고 싶다라고 이제 문제가 줍니다. 이렇게 뭔가를 뽑겠다라고 해야 돼요. 둘 중에 어떤 데이터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에 맞춰서 PM 코드도 곱하고 뭐 이제 그 다음 결과값이 나가겠죠. 내가 S1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요 절차대로 가는 거죠. 즉, C1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이라는 것은 요 3번에다가 C1을 곱하는 거죠. 그죠? C1. C1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요거를. C1. 요거를 그대로 요 3번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0 값이 한번 그냥 0이겠죠. 뭐 곱해봤자. 이 값은 세 번째 값이 1이니까 이 그대로 존재할 거고. 그죠? 여기 0이니까 그대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값이죠. 다섯 번째 값이 플러스 1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여섯 번째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여섯 번째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C1 처음이 값이 1이니까 요거 곱하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대로 0일 거고 네 번째 값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겠죠. 0은 그대로 가고 마지막 값은 마이너스니까 뒤집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4번 단계를 거쳤더니 이제 뭔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뭔가 한쪽으로 쏠리는 뭐 그런 그림이 좀 나오죠. 그죠? 이제 제일 중요한 요 5번이 되겠습니다. 적분을 한다 이거죠. 이게 싹 긁어 모은다, 더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적을 시켜서 더하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네, 누적을 해서 더하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잘 보면, 자, 일단 요 처음의 값은 그대로 이제 씁니다. 처음 값을 그대로 써요. 두 번째 값은 어떻게 쓰느냐? 두 번째 값은 요 두 번째 값은 요 처음에 일어난 요 앞에, 그러니까 현재 값에다가 그 앞에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요 값 플러스 그 앞에 값을 더한다. 근데 뭐 0이니까 0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니까, 뭐 여기도 그대로 2겠죠. 앞에가 다 0이니까. 여기 값은 현재 값에다가 바로 앞에 값을 더한다. 그대로 2죠. 2예요. 그 다음에 요 값은, 네 번째 값은 현재 값에다가 앞에 값을 더한다. 현재는 0이지만 앞에가 2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조금 높이를 좀 낮출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현재가 2예요. 근데 바로 앞에 값이 2야. 그러니까 뭐가 돼? 4가 되죠.
여기가 2가 되고 4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값이 2고 앞에 값이 4예요. 6이죠. 그죠? 현재 값이 0이고 앞에 값이 6이에요. 6이죠. 이런 식으로 값이 됩니다. 이게 5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은,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한 주기잖아요. 끝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기서 리셋이 됩니다. 이 앞에 값은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처음 값이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 그죠? 여기 마이너스 2예요. 두 번째 값은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현재 값, 마이너스 2와 앞에 값을 더해.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돼. 그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값은 현재가 0이에요. 앞에 거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 그대로 가죠. 현재가 마이너스 2예요. 앞에 값이 마이너스 4야. 따라서 마이너스 6. 그죠? 현재는 0이에요. 그대로 끌고 가죠. 또 현재도 0이에요. 끌고 가요. 현재가 마이너스 2예요. 값이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6번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값들에 대한 값을 다 더합니다. 더해서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1. 예. 근데 이거 싹 더하면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 1. 따라서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 값은 플러스 1이다 하면 되고, 이거 싹 더하면 다 마이너스 나오죠. 그래서 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즉 이게 바로 S1이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바로 네, 요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 거하고 그림이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이제 틀린 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거지만 하여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네, 2차 시가 끝났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